붉은 행성 화성에 인류가 정착하는 날이 정말로 올까요? 지구에서 수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메마른 땅에서 집을 짓고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단순히 화성 표면을 밟는 것을 넘어서 인간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고 발표했죠. 이제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대담한 도전, 스페이스X의 화성 정착 프로젝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결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화성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구와 화성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두 행성 사이의 실제 거리는 2억 2천만 킬로미터에서 4억 킬로미터까지 변화합니다. 이런 거리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두 행성이 태양 주변을 도는 궤도와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거리를 다른 천체와 비교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까지의 거리보다 화성까지의 거리가 실제로는 2.5배나 더 멀다는 점입니다. 달까지의 거리와 비교한다면 화성은 무려 986배나 더 멀리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한 기술로는 최소 1년 정도의 여행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화 마션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주인공이 화성에 홀로 남겨졌을 때 구조대가 지구에서 출발해서 도착하기까지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던 장면 말이죠. 지금까지 인류가 화성에 보낸 것들은 무인 탐사선과 로버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화성 정착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비팔콘 로켓을 활용해 화물 수송선을 먼저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최초의 화물선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화물선이 성공적으로 착륙한다면 2024년에 첫 번째 정착민들을 파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들이 실릴까요? 화성 착륙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최초 기지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BFR 우주선에는 식료품, 전력 공급 장비, 채굴 도구들, 건설 장비 등이 실려갈 것입니다. 미리 필요한 물자들을 보내놓으면 나중에 우주인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 기지 설치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화성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성까지 가는 방법을 해결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화성의 어느 지역에 착륙해야 할까요? 정착민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를 정착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막 한가운데나 바다 위에 착륙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붉은 행성이라 불리는 화성이 겉보기에는 균일한 바위 덩어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정착하기에 유리한 지역과 불리한 지역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이상적인 착륙 지점은 화성의 극지방 근처라고 합니다. 지구의 북극 지역의 추위를 생각하면 왜 그런 곳을 선택했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극지방 근처에는 수천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보존된 얼음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화성처럼 바다가 전혀 없는 행성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얼음층을 추출해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환할 수 있다면 가장 큰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착민들이 지구에서 가져와야 하는 식료품과 액체 물자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 위치 선정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는 전체 계획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화성과 지구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대기 환경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성은 지구만큼 두꺼운 대기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지구가 태양 복사선이나 우주에서 오는 각종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는 것과 달리 화성에서는 그런 보호막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대기가 얇아서 물질들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고 지구에서 자유롭게 호흡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체들이 내부에 충분히 갇혀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화성을 정착지로 만들려면 호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험악한 화성 환경의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인간을 보호해주는 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도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정착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의 대규모 기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기지 자체의 높이는 약 12.5m, 너비는 약 5m 정도로 설계되어 있고 정착민들이 기압 변화를 최소한으로 느끼면서 내부와 외부를 오갈 수 있도록 3개의 에어락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초 정착민 팀은 대략 6명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화성에서의 첫 생존 시도로서는 적당한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큰 도시를 만들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이 첫 시도가 성공적이고 기지의 기압이나 생명 유지 시스템 등의 심각한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기지들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공상과학 작품들에서 본 것처럼
압력 터널을 통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기지들을 통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거대한 우주 정착지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화성 정착 방법을 고민할 때 빠뜨리기 쉬운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모든 시설과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최초 정착민들이 며칠간, 어쩌면 몇 년간 버틸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고, 보급선들이 배터리 같은 추가 물자들을 실어다 줄 가능성이 높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주요 발전 장치가 손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에서 날아온 물체 때문에 배터리 시스템이 고장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스페이스X는 일련의 원자력 발전기와 전력 생성 장치들을 탑재한 정착지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특별히 우주 기지 자체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다른 장치들은 화성에서 자연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원소들을 바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토륨은 그들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화성으로 채굴 장비를 가져간다면 필요한 원소들을 채취해서 전력 생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지역을 정착지로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자연적 요소와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단순히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정착 과정은 장기적인 목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은 계획을 세우고 너무 빠르게 확장하다가 그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륙의 정착 과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척의 배에 탄 사람들로 시작되었죠. 기억하시겠지만 첫 번째 정착지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착지들은 성공했고,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만큼 상황이 좋아지고 안정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성의 경우도 비슷할 것입니다. 단지 거리가 훨씬 더 멀어졌을 뿐이죠. 첫 번째 기지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물 확보가 가능한지 실험하고 발전 장치를 가동시키고 거주 공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등의 작업들을 진행한 후 지구로 돌아와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1차 식민지 개척자들은 화성에서 약 9개월간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올 예정이며, 이는 역사상 최초로 화성을 왕복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성공할 경우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대규모 이주 계획이 잘 풀린다면 여러 차례 여행 중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여행입니다. 그들이 지구로 돌아온 후에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결국 화성에서 온 공식적인 정착민들은 화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구 귀환 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얼마나 건강한지, 질병은 없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 모든 데이터는 두 번째 화성 여행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차 여행 계획을 갖고 있으며 더 큰 규모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고, 그때쯤이면 지구의 정부들도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수년 후의 미래이고, 당연히 우리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그 증거이죠. 어쨌든 두 번째 임무의 목표는 단순히 정착지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정착지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재료들과 장비들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회사가 이를 실현하려는 방법 중 하나는 우주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크레인을 만들고 궤도를 도는 셔틀에서 장비를 싣고 그것을 연구기지로 가져와서 정착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여행 속도가 더 빨라지고 정착민들의 작업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비행 중에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없이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식량 문제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초기 임무에는 식료품과 물자가 제공되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에서 자연적으로 식량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온실은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어떤 형태로든 자연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실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초기 임무의 일부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날수록 식량 공급을 위해 지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또한 나사는 우주인이 화성 지형을 가로질러 다양한 것들을 탐험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새로운 착륙 지점이나 풍부한 광물 자원 지역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는 정착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정착지 건설을 위한 기초 작업이 시작되면 스페이스X와 다른 우주 기관들은 협력하여
물자와 장비 등을 보내어 우리의 첫 번째 우주 정착지 건설을 도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충분한 시간과 노력,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성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특별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인류는 진정한 다행성 종족이 되는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다음 질문은 일반 사람들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 하는 것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아무도, 심지어 일론 머스크조차도 솔직하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화성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에 모든 것을 갖추려면 대규모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2022년에 발사되는 화물선은 내구성이 뛰어나야 하며 안전하게 화성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정착민 그룹은 안전하게 화성으로 가서 자신들의 기지를 세우고 9개월 후에 돌아와서 검사를 받고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때쯤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가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정착지에 가까워지지 못한 상황일 것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정착지를 건설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스스로 생존하기에 충분한 물자를 확보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불확실합니다. 이 작업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물론 비용도 수십억 달러가 들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화성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스페이스X가 우리를 화성에 매일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를 더 빨리 화성에 도착하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획기적 발전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별들 사이를 여행하며 갈 수 있는 모든 세계를 정착지로 만드는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화성은 그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의 화성 식민지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